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도 하여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전히 주식 100%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다 테슬라입니다. 예, 그래도 뭐 살아야죠. 지난 주간간 그 동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과 짧게 경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 여행지에 있었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오늘 연차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동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창희 소장의 이야기고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의 이제 연금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죠. 거의 50년 동안 증권 투자 업계에 몸을 담고 계셨고, 최근 20년 동안은 이제 노후 설계 교육을 하셨고, 그쪽 관련된 투자 관련된 일도 하셨고, 그쪽의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라는 전작 책을 읽고 진짜 노후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각심을 받게 되었죠. 자녀가 나의 노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도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좀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0.8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어디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 자녀가 줄고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는 우리 세대가 제일 많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나를 책임지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자녀에게까지도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세대인 거고요. 이제 5060은 그런 거고 3040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나를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이제 때가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만큼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창희 소장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6개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왜 우리가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느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후를 막연히 준비하게 되는, 그렇게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크게 세 가지 착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균 연령이 80세이기 때문에 지금 3040, 5060은 80보다 훨씬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인드셋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셋은 주로 80까지만 준비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좀 잘 살펴보시면 80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옛날 것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을 살펴보니까 다 80까지만 보장이 되게 돼 있어서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하는 것들을 다시 좀 셋업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는 80 넘어서까지 길게는 100살까지 살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몸과 마음과 금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딱 눈을 감고 그냥 잠자듯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거동이 힘들어져서 요양원 같은 데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되게 많죠.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험으로도 그렇고 기타 마음이나 이런 그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최대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도 따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 노후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나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창희 소장이 뭐 거의 1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근에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 가면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준비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뭐 경제적인 준비는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5장, 6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우리가 은퇴 후에 살아야 될 시간들이 매우 길다. 적게는 뭐 20년, 길게는 4, 50년까지도 살아야 되고 30년만 잡는 경우도 하루에 10시간의 자유시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 되게 되고 이것은 일을 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50년, 6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 엄청난 시간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뭐 그거는 평생 내가 해야 할, 뭐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뭐 그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야 할 가족들, 배우자, 친구들, 그리고 뭐 어떤 취미로 인한 동호인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 주변의 나의 인적 인프라, 그런 것들을 소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보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봉사나 그런 취미나 또 그런 일거리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은 가능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그런 일들을 찾아서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나중에 은퇴 후에 해야 될 일들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금전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의 자산 관리는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에 부동산이 거의 90%막 이렇게 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계속 올라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 너무 취약한 구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좀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릴 텐데요. 실제로는 재테크보다 연금이 더 중요하다. 3층 연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창희 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인 경우에 지금 노후 파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강제로, 그리고 직장에 퇴직연금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거의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최근 노인 파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자영업을 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공적연금으로 한 달에, 뭐 일본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분이 살아 계실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되면 뭐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간단히 뭐 일 같은 것들을 하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아 계신 분이 아파지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노후 파산이 일어나게 되고 심각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타산지석을 삼는다라고 하면 임의로라도 뭐 최근에 뭐 국민연금에 대한 말들이 많긴 하지만 임의로라도 국민연금에 좀 가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연금 보험이나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스스로 연금을 관리를 좀 미리 하셔야 된다. 젊었을 때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쌓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세 가지를 다 쌓고, 최소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일부를 계속 쌓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에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운영에 대한 것들은 미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퇴직연금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펀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401k라는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미국의 피델리티인 경우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만 장자, 100만 불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지금 12억 정도 되죠. 가지고 있는 계좌가 41만 개라는 거고, 거기에 또 IRP로 개인 연금 계좌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31만 개, 거의 한 7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 피델리티가 미국에서 마켓시어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면 7호 35, 350만 명 정도의 퇴직연금에 100만 장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최근까지는 B형으로 그냥 퇴직할 때 당시의 연금으로 연차에 대한 계산으로 받게 DB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보통 다 그것들이
지금 한 1%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모르게 DC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디폴트로 뭐 그냥 1.5% 정도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사하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DC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DC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펀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퇴직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통은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 예적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1%에서 2% 내외 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401k처럼 우리가 이렇게 백만장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면 이것들을 주식이나 뭐 이런 곳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리고 퇴직연금은 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비교적 높은 포션으로 고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 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한 5억, 6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펀드들을 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뭐 그것들도 ETF로 투자할 수 있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우리도 그냥 예적금으로 들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2배, 3배, 4배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국인들인 경우에 퇴직연금, DC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펀드나 뭐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것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후에 DB에서 DC로 변경을 했고요. 이제 20년부터 이제 퇴직연금을 펀드 쪽에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얘네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뭐 거의 그 저금리 이자 넣는 것과 거의 지금 비슷해지긴 했는데 여하튼 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식이 회복이 되면 이제 회복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추후에는 이분에 대한 비율도 변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노후를 위한 재테크는 개인연금을 일단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목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단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적립식 재테크를 좀 활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10년 넘어서 20년이 되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거의 잃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경험과 스킬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 후에도 거의 3, 4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산 배분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에 대한 비율을 낮추고 금융에 대한 비율을 좀 늘려야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노후에 생활도 하고 지금 그 투자도 어느 정도 병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역 시절에는 100%뭐 그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일부는 인출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가 80이 넘어서 내가 투자를 하기에 나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에는 아예 다 고정 이율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 나이에 따라 현역일 때 나의
그 주식과 뭐 고정 이율, 비율, 젊었을 때는 뭐 8대2, 그 다음에 은퇴를 앞두고는 뭐 6대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내가 그 인출해 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포션을 낮추고, 이제 거의 대부분을 8대2가 아니라 2대8 정도로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더 들게 되면 그나마도 이제 다 고정으로 옮겨 놓는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이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리고 자산 배분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비율이 들어가지 않도록 은퇴를 앞두고는 그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